중앙에 노란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네. 이 중앙에 노란 부분이 태양이 아니라요. 태양이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의 중심부를 직접 보는 거예요. 네. 실제 태양은 가장 바깥쪽에 노란 원인 거죠. 예, 인사 시간 좀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우주를 보는 건데 네. 보통 우주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제 지상이나 우주에서 보는데 저희는 이제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우주를 보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 예, 지하에서 어떻게 우주를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고 있는 별이 아마 목성일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시면은 사실 목성하고 토성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전 밤하늘을 봤을 때 좀 유난히 밝은 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밤하늘을 보는데 근데 이제 망원경이나 눈이나 빛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성에서 빛이 나오면은 네. 그 빛이 사실은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걸 보는 거고 또 목성이 망원경도 또, 마찬가지로 그쵸. 목성에서 나온 빛이 망원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네. 목성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태양빛의 네. 반사광을 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갈릴레이가 이제 목성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본 거고요. 저도 1609년 맞습니다. 망원경으로 최초로 이제 예, 예. 또 그래서 갈릴레이가 본 목성의 이미지가 옆에 동그랗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중앙에 목성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4개의 밝은 빛이 보이는데 네. 그거는 이제 목성의 4개의 위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목성을 망원경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망원경으로 목성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취미로 취미로 했습니다. 천문 관측. 예, 예, 취미로 천문 관측을 했고요. 우주를 좀 더 잘 보려면은 사실은 우주에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지상에서는 아무리 망원경을 크게 만들어도 우주하고 지상 사이는 대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기가 방해가 돼가지고 예. 뭐 아마 망원경으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육성을 보다 보면 이미지가 막 흔들려요. 대기가 이제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망원경이 아무리 커도 뭐 물론 아까보다는 더 잘 보이긴 하지만은 저 정도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잘 망원경으로 본 보이는 건데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사실 저 정도면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저건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저 정도밖에 안 보이는. 영혼까지 끌어서 본 겁니다, 저거 진짜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기가 단순히 요동을 쳐가지고 우주를 잘 못 볼 수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빛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기를 통과하는 빛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아시죠? 예. 그 빛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파, 통신에서는 전파, 그것만 대기를 통과해서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상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대기의 요동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도 못 보고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하고 전파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게 됐잖아요. 우주 망원경. 우주에다 망원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제 기술이 가지게 된 거죠. 그쵸. 가장 유명한 우주 망원경이 허블. 허블.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한 재작년까지는 전부 허블 이미지였습니다. 최근에 또 떠오르는 새별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나오면서 좀 교체가 많이 됐죠. 네. 근데 우주 망원경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제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우, 맞아요. 우주 망원경을 보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그런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 돈을 들여서 우주 망원경을 보내?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적외선이란 빛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같은 천체거든요. NGC 346이라는 천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적외선이라는 이제 빛으로 본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서는 잘 안 보이던 구조들이 예. 이 띠 같은 구조들이 보이시죠? 우리가 같은 천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빛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다. 네. 예, 최근에는 천문학에서 아마 우주를 볼 때 여러 종류의 빛이라든지 입자를 이용해서 보는 거를 다중신호 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고요. 중력파도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력파라는 것도 사실 기존에 우리가 전자기파 기반으로 우주를 보다가 새로운 우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또 방식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빛으로 보는 거는 지구하고 별이 사이에 뭐 다른 별이 있다. 그럼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런 걸 보시면 그 안드로메다 은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오리온 성운입니다. 예, 둘 다 사실 맨눈으로 보여요. 안드로메다를 맨눈으로 보면은 조그만 손뭉치 같은 게 있는 게 보이고요. 오리온 성운도 날씨 좋은 날 보면은 뭐 저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보입니다. 약간 손뭉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뒤에 무슨 다른 별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안드로메다가 앞에 있으니까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통과를 못 하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리온 성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은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성 미자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태양이나 뭐 별이나 모든 천체들이 빛을 내잖아요. 대부분은. 네. 블랙홀도 사실은 까맣지가 않아요. 예. 빛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는 거지. 블랙홀 자체에서는 빛이 안 나오지만 그 주변에 있는 물질에서 빛이 굉장히 많이 그쵸, 나오기 그쵸. 때문에. 근데 사실 중성미자도 빛만큼 어떤 경우에는 빛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중성미자입니다. 근데 중성미자가 이제 빛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작고 정기적으로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굉장히 손쉽게 투과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투과를 하면 중성미자가 태양도 그냥 가볍게 뚫고 지나갑니다. 오. 아까 말씀드린 뭐 앞에 별이 있건 성운이 있건 성단이 있건 상관없이 중성미자가 그냥 뚫고 우리한테로 직접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를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다 통과해버리는데 어떻게 예. 발견하느냐. 과학자들이 발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네. 원자핵하고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은 또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중성미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물이 있습니다. 물에 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요. 산소 원자도 있는데 예.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가 분명히 몇 개씩 들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중성미자가 중성자랑 반응을 해요. 굉장히 어. 적은 확률인데 반응을 하긴 합니다.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전자가 이 물속을 지나가면서 빛을 만들어요. 체렌코프 빛이라는 빛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좋은 빛을 검출하는 광 센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저 체렌코프 빛을 관측을 해가지고 중성미자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작습니다. 5만 톤 정도 되는 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런 식으로 발견된 중성미자의 개수가 하루에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관측하기 굉장히 힘든 입자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체렌코프 빛이라는 걸 봐가지고 네. 중성미자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고 이놈이 어느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관측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성미자가 이게 체렌코프 빛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 노랗지 않아요. 푸른색에 가깝습니다. 실제 어허. 빛은. 푸르스름한 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 중성미자 망원경으로 체렌코프 빛을 봤을 때 그 이미지를 컴퓨터로 재구성한 겁니다. 저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체렌코프 그 빛의 크기를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건가요? 저게 제가 볼 때는 한 50에서 60m 정도 되는 거. 오, 꽤 크네요. 어. 전자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 하나가 만들어요. 하나가 저렇게? 네, 하나. 우와. 그래서 와. 저 체렌코프 빛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했지만은 빛이 엄청나게 약해요.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아주 희미한 빛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센서를 씁니다. 오른쪽에 그 관측 화면을 보시면 화소 하나하나가 광센서예요. 한 60m, 70m 되는 크기 안에 있는 센서들이네요, 이 그러면? 그게 지금 수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렌코프 빛은 원자로의 그 냉각수가 있잖아요. 네네. 푸른 빛이 나요. 그게 실제로는 체렌코프 빛입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런 입자들이 물을 통과하면서 만드는 통과하면서 만든 체렌코프 빛이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전자가 만드는 거군요, 예, 그러면. 예. 수조개가 지나가도 한 개 정도만 저런 반응을 할 텐데 어허. 망원경으로 하려면 우리가 한두 개 봐가지고 망원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망원경 사이즈를 크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지상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사이즈가 몇 미터 정도. 그렇죠. 크게 만드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죠. 예. 거울을 크게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뭐 렌즈 같은 경우는 크게 만들면은 굳히는데 몇 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크게 하려면은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기술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망원경을 이제 물질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 물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물이 싸니까요. 그리고 얼음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극에 얼음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호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아마 궤도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려면은 도시에서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도시 주변에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우주를 깨끗하게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중성미자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잡광 그런 거를 줄이려면은 지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잡광이 줄어듭니다. 우주에서 우주선 입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주에서 지구로. 근데 이 우주선 입자들이 대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대기랑 많은 반응을 하면서요. 거기서 어떤 입자들이 나오냐면 뮤온 입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뮤온이 뭐냐
여러분이 궁금했을 텐데 네, 네. 그 미온은 일종의 무거운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본 입자입니다. 미온 입자들이 굉장히 지상에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 미온 입자들이 체렌코프 광을 만들어요. 이놈들은 네. 우리가 원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원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땅속 깊이 들어가면요. 미온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하 1000m 정도 들어가면은 미온 네. 숫자가 100만 분의 1로 줄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이 미온을 흡수해줘요. 지하 1000m 들어가면은 100만 분의 1로 떨어집니다. X축이 깊이고요. Y축은 미온 숫자인데 깊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네.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중성미자 망원경 깊이가 1000에서 깊이는 2500m까지 있습니다. 예. 뭐 저희는 가급적이면 땅을 많이 파고들면 좋긴 한데 불행하게도 그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가성비를 또 따줘야죠. 가성비를 따져야 네.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가성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높은 산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땅을 예.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예, 예. 생각하잖아요. 근데 높은 산이 있으면 수평으로 뚫어도 돼요. 그럼 뮤온이 일단 위에서 막히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 산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성미자 망원경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유로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성미자 망원경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98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중성미자 망원경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걸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2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성미자 망원경은 슈퍼 카미오칸데라는 원래는 카미오칸데인데요. 일본의 그 이케노산 지하 10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은 터널이 수직 터널이 아니라요. 수평 터널이에요, 거의. 수평을 뚫고 아래쪽에 채운 거군요. 예, 맞습니다. 원기둥 형태로 돼 있고 그 안에 5만 톤의 물을 채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화소처럼 된 게 그 광센서 13,000여 개가 들어있어요. 13,000여 개. 예. 오. 높이가 40m, 지름이 한 40m 돼요. 굉장히 큰 장치입니다. 저 장치 하나가 네, 저게 대단하네요, 왜 진짜. 유명하냐 하면은 저기서 노벨상이 2개가 나왔어요. 망원경으로서는 일반적인 우주망원경이나 지상망원경은 훨씬 큰 사이즈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압도적인데요. 천정이나 옆에가 다 수만 개의 광센서. 그것도 광센서가 황금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딱 비추면은 수만 개의 광센서의 황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안쪽으로 저 광센서 하나가 굉장히 커요. 꽤 크네요. 지름이 예. 50cm입니다. 그런 게 이제 13,000개가 들어있는 거죠. 와. 보시는 장면도 뭐냐면은 이제 물을 뺀 상태에서 광센서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 점검하는 거고요. 왼쪽은 뭐냐면요. 원기둥 모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펼치면 전개도가 저렇게 되잖아요. 그게 좀 점 하나하나가 광센서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밑에 동그랗게 체렌코프 링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중성미자가 만들어낸 체렌코프 빛입니다. 잡았네요. 하나 잡았네요. 예,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저 실험의 멤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00m 지하 실험실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운영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저런 화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잡히는 애들이군요. 계속 잡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성미자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든지 뚫고 지나가는데 네. 과연 그런 게 있느냐라고 이제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가서 보면은 저런 게 보여요.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진짜로 중성미자 망원경으로 지금 우주를 보고 있구나 그런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카미오칸데 이 중성미자 망원경이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망원경이고요. 벽에 생긴 무늬로 방향은 알 수 있겠는데 다 뚫고 오는 거면 겹쳐 있는 여러 천체 중 어디서 왔는지 출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어느 천체에서 왔는지는 링의 중심 방향을 보면서 이제 이놈이 태양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별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링이 원뿔 형태로 이렇게 링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어느 방향으로 이게 중성미자가 왔는지를 가르쳐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방향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못하고요. 약간의 좀 불확 정도는 있습니다. 슈퍼카미오컨데 중성미자 망원경에서 찍은 태양의 이미지가 이겁니다. 중앙에 노란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네. 이 중앙에 노란 부분이 태양이 아니라요. 태양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의 중심부를 직접 보는 거예요. 네. 실제 태양은 가장 바깥쪽에 노란 원인 거죠. 예, 중성미자 망원경으로 보는 거는 태양을 본 게 아니라 태양의 내부를 우리가 그럼 밖에는 그냥 중성미자가 안 나오니까 보는데 안 보이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태양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와.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예. 그건 태양 중심부에서만 일어납니다. 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성미자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성미자는 태양 따위는 가볍게 뚫고 지나가니까 뚫고 지나가면서 슈퍼카미오칸데 중성미자 망원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태양 구조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태양 중심에서 태양 바깥으로 뚫고 왔는데 2초밖에 안 걸려요. 중성미자는. 빛의 속도로 뚫고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빛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빛이
태양 표면까지 나오려면 아. 거의 뭐 몇만 년, 10만 년 이상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양빛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태양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어요. 엄청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뚫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가 보기는 좀 힘들지만은 우주로 진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진짜 아주 이상적인 입자죠. 요새 또 최근에 또 유명해진 망원경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스 큐브라는 망원경입니다. 이거는 남극에 있습니다. 와우. 아, 이게 그 얼음. 예, 맞습니다. 이 슈퍼카미오칸데는 큰 용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개방형 얼음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빙하에다가요. 예. 네. 어느 정도로 뜨냐면 거의 2,450m까지 구멍을 깊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서 줄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 센서를 매달아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죠. 아. 중성미자 망원경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크게 만들려면 용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지 말고 아예 개방형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얼음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광 센서를 매달아서 네. 빙하 깊은 데다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는 5만 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예. 네. 지금 여기는 10억 톤 가까운 얼음을 사용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은 바다에다가 내리면 어때요? 바다에다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드렸을 뿐이지 KM3 넷이라고요. 지중해 바다에다가 저런 광센서 매단 스트링을 내려가지고 그 중성미자 망원경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허. 근데 이제 아이스 큐브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 연구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음이니까 뭐 바다라면은 해류도 있고 뭐 와서 물고기도 불을 뜯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얼음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성이 있어요. 안전하고. 안전하죠. 그래서 지금 아이스 큐브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중성 미자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큐브에서 발견한 중성 미자 중에서 작년 6월인가요? 언론에도 났었는데 우리 은하수에서 온 중성 미자를 처음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스 큐브 중성미자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우주인데요. 사진이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게 이제 가시광선 굉장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은 저렇게 은하수가 찍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파로 찍으면은 위에처럼 그다음에 이제 감마선이라고 빛 중에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높은 빛이 있습니다. 그걸로 찍으면 저렇게 보이는데 아이스 큐브가 찍은 거는 마지막 사진이에요. 중성미자로 찍은 거.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다른 것보다는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중성미자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10억 톤을 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 큐브 망원경이 하루에 보는 중성미자 개수가 한 200개, 300개 정도 아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 또 아이스 큐브 망원경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블레이자라고 불리는 블랙홀 거기서 온 중성미자를 또 최초로 관측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활동성 은하핵이라는 건 대부분 거대한 블랙홀을 얘기합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캄캄하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에서도 빛이 사실 나옵니다. 중성미자도 많이 나오고 예. 거기서 나오는 이제 중성미자를 저기서 처음으로 본 거죠. 우주를 보는 중성미자 망원경을 제가 이제 2개를 소개해드렸는데 망원경이라 그렇잖아요. 우주도 볼 수 있지만 지상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중성미자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는 중성미자를 당연히 볼 수 있죠. 약간 원자력을 활용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핵폭탄도 볼 수 있어요. 중성미자를 이용을 해서 예. 핵실험을 탐지하는 탐지한다. 그런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북한 핵실험.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어요. 중성미자는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도 아무리 중성미자는 잡아낸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성미자를 통해서 핵실험 감시하는 연구를 그러니까요.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똑같은 원리가 핵폭탄이잖아요. 그거를 급격하게 터트린 게 핵폭탄인데 당연히 중성미자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핵무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기에서 미온 입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우주선 입자가 대기랑 충돌하면서 미온 입자가 생성되면서 중성미자도 같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대기 중성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에서 오는 중성미자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자 가속기. 또 궤도님 선에 가셨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중성미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성미자 망원경은 우주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입자 가속기에서 온 중성미자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에서 온다는 거 본다든가 아니면 핵실험에서 온다는 걸 본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원경이라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검출기라 부르기도 해요. 북한 핵실험하면 슈퍼 카미오칸데 잡히나요? 이론적으로는 잡혀야 되는데요. 예. 네. 아시겠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멀기 때문에 아마 관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성미자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북한 핵실험도 얘기도 같이 좀 드리려고 해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